자, 이제 2026 수능 특강, 자, 미적 급수 파트 예제 1번부터 해설 강의 들어갑니다. 자, 예제 1번 급수의 합인데, 일단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요거를 우리는 이제 급수의 세계에서는 부분 합이라고 부르는데, 그지? 일단 요것을 우리는 어떤 수에 대해 합, 요렇게 볼 수 있는 건데, 합이 n에 관한 식으로 주어졌는데, 오른쪽에 보니까 일반항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어요. 그러면 딱 하나밖에 떠오르는 게 없어야 돼. SN과 AN의 관계죠. 자, 요것이 이제 AN인데, 요게 2 이상에서 성립한다는 거. 이거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믿지만,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A1부터 시작해서 A의 N까지 더한, 요게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렇게 만약에 주어져 있다. 일종의 항등식이잖아, 그지? 항상 여기 있는 요놈은 도착 지점을 말한다 했어요. 무조건 첫 번째 항부터 더한다는 건 생략돼 있고. 그럼 Sn-1은 여기다 n-1을 대입을 한 거니까 여기까지 더한 건데 당연히 여기 있는 요 범위에도 넣어줘야죠. n-1을. 자, 그러다 보니까 요 마이너스 1이 넘어가서 이렇게 될 것이고, 자, 요거를 빼버리면 Sn에서 Sn-1을 빼면 그지 다 날라가고 요거만 남는데, 이놈이 이 두 개의 식을 둘 다 사용해서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만족하는 범위는 요 두 개의 교집합 이렇다 이거야. 그러니까 요놈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해서 구한 일반항은 두 번째 항부터만 여기다 집어넣어서 구할 수 있다 이 소리고, 정확한 A1은 S1을 통해서 구한다 이거잖아요. 항상 이게 떠올라야 돼. 이게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요거 왜 중요하다 하냐면 이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것 때문에 사실은 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유의 문제야. 사실은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준비를 소홀히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떠오른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제 첫째 항을 갖다가 여기다 일반항에 집어넣고 막 써서 이렇게 실수하는 애들이 있거든. 첫째 항은 언제나 이거야. 자, 이게 떠올라야 되는데 결국은 이 문제 풀 때 뭐 이것도 이제 정상적으로 풀어볼 건데, 이제 등차수열, 등비수열만큼은 이제 이 방법을 안 쓰고 좀 빨리 갈 수 있는 길들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돼. 등차수열은 공차가 D면요, DN으로 시작하는 1차식이야. 그 다음에 등차수의 합은, 여러분 등차수의 합 공식 다 알고 있을 거니까 요건 생략할게. 해보면 2분의 DN제곱 플러스 블라블라 곱하기 N, 요렇게 끝나는 말이지. 요렇게 시작해서 요렇게 끝나는 2차식인데 상수항이 반드시 없어야 돼요. 다시요. 2차식인데 상수항이 반드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거 두 개의 관계를 보면 이 뒤쪽 건 쳐다보지 말고 요거와 요거의 관계만 잘 봐봐. 이거 적분한 게 얘고요, 이거 미분한 게 얘단 말이야. 그래서 등차수일만큼은 이런 관계에 놓여 있을 때, 합을 주고 일반항 구하는 관계에 놓여 있을 때 이걸 안 쓰고도 빨리 갈 수 있는 방법 정도는 좀 기억을 하자 했어요. 많이 등장을 하니까. 등차수일의 합이란 걸 어떻게 눈치챈다고? 2차식이고 상수항이 없으면 등차수일의 합이다 이렇게 눈치채면 되잖아. 예를 한번 들어보면, 만약에 SN이 뭐 3n제곱 플러스 2n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단 말이야. 이랬을 때 일반항 구하라 그러면 원래는 이거 써야지, 이거. 소수령 같은 경우 논술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이제 객관식이나 아니면 수능 문제 같은 경우는 요 앞에 있는 요 놈, 이 뒤에 건 보지 말고 요거를 미분하면 6n이 되니까 이렇게 딱 쓰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상수 부분은 어떻게 찾아내? 요걸 이용한다고. A1과 S1이 같다요. A1, S1은 각각 무슨 의미냐면 여기다 1 넣은 거, 여기다 1 넣은 거. 그게 무슨 소리야? 다항식에다가 1을 대입하는 행동은 개수들의 총합이잖아. 그래서 여기다 1 넣은 게 이거 두 개 더하면 5니까 얘도 1 넣은 게 이거 두 개 더한 게 5 나와야 된다 이 소리잖아. 이렇게 해서 구하면 얘는 반드시 첫 번째 항부터 또 써먹을 수 있는 일반항이 돼요. 상수항이 없는 2차식 나오면 얘는 반드시 첫 번째 항부터 써먹을 수 있는 일반항이 나오게 돼 있다. 자, 이런 정도를 좀 기억을 하자라는 문제잖아요. 자, 이거 보니까 여기 지금 SN이 2분의 1하고 여기 있는 요거 보니까 n제곱 플러스 3n이라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잖아, 그지? 그러면 요거는 요 공식에 맞게끔 구하면 AN이 바로 구해지고, 걔는 무조건 또 따져보면요, 첫 번째 항부터 써먹을 수 있는 일반항이 돼. 뭔 소리냐? 여기다 1 넣은 거랑 A1은 S1이 같다로 1 구한 거랑 A1 구한 거랑 같은 값이 나와요. 뭐라고? 여기가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 나와 있으면 일반항 구해서 여기다 1 넣어본 거랑 요와 같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A1 구한 거랑 같은 값이 나온다고.
자, 그래서 이제 요 방법으로 AN을 구하는 걸 여러분들이 해보고, 오늘 이제 이런 거 한번 써먹어보자, 그냥. 자, 요 앞에 있는 요 놈만, 자, 이거 정리해보면 2분의 1n제곱 플러스 2분의 3n이니까, 요 앞에 있는 요 놈만 미분을 딱 때리면, AN은 n 플러스 이렇게 시작이고, 여기다 1넣은 거랑 여기다 1넣은 게 같아야 되니까, 요거 두 개 합한 거 2면, 요거 두 개도 1, 1 이래야 1 되잖아요. 요 놈이 일반항이고, 얘는 무조건 첫 번째부터 써먹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항을 구했고, 이제 요거를 갖다가 이제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요거 이제 봤잖아. 잘 들어야 돼. 자, 일단은 이 급수의 세계에서 수렴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라고 했잖아, 크게. 지금처럼 나와 있는 이 분모가 변해가는 분수꼴의 형태가 나오면 쭉쭉 지우기, 우리끼리 쭉쭉 지우기라고 약속했다, 그지? 일명 소거법, 부분 분수로 쪼개거나 유리화해서 이항 분리한 다음에 쭉쭉 연속적으로 지워지는 꼴이 예상된다. 그 꼴이 수렴할 수 있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등비급수. 두 가지가 일단 수렴의 대표 유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 자, 얘는 일단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부분합을 구해야 되는데, 그지? 여기는 요 놈이 an분의 1 마이너스 a의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k로 바꿔치기 한 게 이제 부분합 구할 때의 자세라고 했잖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 했더라? 통분해서 분자를 맞춰줘야 된다 했어. 이거 통분을 마음속으로 해보면 분모는 이렇게 되고 분자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이 분자에 올라갈 놈이 결국은 여기 있는 요놈 수열을 봐봐. 등차 수열이잖아. 공차가 1이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두 칸 차이 나는 거 뺐잖아. 그러면 공차가 1이면 두 칸 차이 나면 분자가 지금 2 된단 말이야. 2야.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1이잖아. 뭐라고? 요거는 통분하면 분자가 2 되는데 여기는 현재 1이야. 그러니까 2분의 1을 앞에 곱해줘야 얘가 변형됐을 때 얘가 딱 되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써주고 난 다음에는 통분해서 분자를 맞추는 과정 요걸 꼭 거쳐야 된다 했어.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요 놈에다가 이제 극한을 취한 게 급수를 해결하는 방법인데 부분함의 극한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여기다 1, 2, 3, 4 집어넣어서 이제 쭉쭉 지우게 하는데 그것도 조금 생략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런 걸 가르쳐 줬잖아. 요거를 만약에 내가 BK라고 두면 여기 있는 이놈은 여기 K 대신에 K 플러스 2를 넣은 거잖아. 이렇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얘하고 얘가 몇 칸 차이 나냐면 두 칸 차이 나잖아. 두 칸이 차이 나게 되면 이 앞쪽에다가 1, 2 두 개 집어넣은 거랑 뒤쪽에다가 n 빼기 1, n 각각 두 개씩 앞에서 두 개, 뒤에서 두 개 이렇게 두 개씩 남게 돼 있다는 걸 문제를 채면 돼. 다시 요거하고 요거에 칸수가 지금 두 칸 차이 나면 앞쪽에 두 개와 뒤쪽 두 개가 살아남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된다 했어요. 아시겠어요? 왜 그러냐면 요거를 BK랑 B의 K 플러스 2로 써서 한번 이렇게 관찰을 해봐. 요거 BK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K 콜 1에서부터 N까지 여기 B의 K 플러스 2인데 자, 얘는 왼쪽에다가 공간이 좀 많으니까 나열해볼게요. B1부터 시작해서 B2 쭉 가서 B의 n-1, B의 n. 자, 요렇게 나열한 게 바로 요놈의 정체인데 얘는요 1 집어넣으면 B3부터 나열된단 말이야. B3부터. 그러니까 여기 요 다음에 있는 게 B3이다. 여기서부터 나열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 n-2를 집어넣으면 n-2를 집어넣으면 B의 요거 n-2를 여기다 넣었다고 해봐. 그럼 Bn 되고 그 다음에 n-1을 넣었다고 해봐. B의 n 플러스 1이 되고 요거 살짝 옆으로 옮겨쓸게. 마지막에 n을 집어넣으면 B의 n 플러스 2가 될 거니까 결국 이런 생각을 해봐. 여기 항의 개수는 n개 똑같잖아. 근데 얘는 출발이 B1부터 시작했는데 얘는 출발이 B3부터 시작한단 말이야. 즉 애초에 두 칸 밀려서 시작을 했는데 항의 개수는 똑같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당연히 두 칸 삐져나가겠지. 그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걸 뺀 놈이 바로 이놈의 정체 아니냐 이거야. 그러니까 빼버리면 요 중간에 겹치는 부분은 다 날아가니까 결국은 앞쪽 두 개 나온 거에서 뒤쪽 두 개 나온 걸 빼는 형상이 된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써가지고 쭉쭉쭉쭉 지우려고 하지 말고 자, 여기는 요놈하고 요놈을 칸수 차이를 잡아. 두 칸 차이 나면 이 앞에다가 1, 2 집어넣은 거 하고 이 뒤에다가 n 빼기 1, n 집어넣은 게 남는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알겠지? 굳이 이렇게 써서 지울 필요 없이. 자,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요거는 여기 있는 요놈의 차이가 칸수 차이를 의미하는 거지 분모의 차이가 아닙니다. 절대 분모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 꼭 강조한다. 자,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이제 이걸 봤으니까 바로 이렇게 하겠죠. 자, 여기 있는 이 AK 자리에 1 집어넣은 거 제 2분의 1 그대로 쓰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A1분의 1이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분의 1 여기 2 집어넣은 거는 여기다 2 집어넣으면 3분의 1 이렇게 남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n-1 n 집어넣은 거니까 n-1을 여기다 집어넣어봐. 그러면 A에 여기 n-1을 집어넣으면 마지막에 n 집어넣으면 이게 나올 텐데 결국은 여기 있는 A의 n 플러스 1과 A의 n 플러스 2 자리에 들어가려면 여기다 n 플러스 1 넣은 거랑 n 플러스 2 넣은 거잖아. 그럼 써봐. n 플러스 1 넣으면 n 플러스 2가 되고 여기는 n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이놈은 앞에 이제 이 극한을 만날 거 아니야? 만나면 다 0으로 날아가게 돼 있으니까 결국 이놈이 답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6분의 5를 갖다가 곱하라 그러니까 12분의 5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었다 이 소리입니다. 자, 예제 1번 전형적인 급수 수렴 문제 중에서 여기는 요 고라기는 이제 분모가 변해가는 쭉쭉 지우기 꼴이 되는데 그 전에 이 부분함 SN이 n에 관한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일반항에 대해서 물으면 항상 SM-SM-1 합과 일반항의 관계가 반드시 떠올라야 됩니다. 지금은 등차수열이니까 빠르게 가는 방법 썼지만 의외로 그 등차수열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이런 걸 이제 평가원 출제자들이 학생들이 외워서 푼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외워서 풀지 못하도록 계산하도록 출제 많이 됩니다. 계산하는 거 연습해 두셔야 돼요. 자, 유제 1번 바로 가볼게요. 금방 쭉쭉 지우기 이야기 했으니까 이거는 바로 보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자, 이제 시그마 급수인데 급수는 항상 부분합 구하고 극한 취하는 건데 그지? 자, 요런 꼴이 나오면 분모가 변해가는 시그마 나오면 반드시 떠올라야 돼. 요거는 무조건 쭉쭉 지우기다. 시그마 k 꼴 1에서부터 n까지. 자, 요거를 k로 바꿔치기 하고 인수분해하면 2k-1, 2k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그지? 여기다가 극한을 취해서 급수는 해결한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부분 분수로 찢을 때 2k-1분의 1 빼기 2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찍고 반드시 분모를 비교했을 때 분모가 더 작은 놈이 앞에 와야 됩니다. 분모 두 개 비교했을 때 분모가 작은 놈이 앞에 와야 된다고. 그래야 깔끔하고. 자, 이런 다음에 항상 선생님이 통분해서 분자를 맞춰주라 했으니까 요거 지금 통분하시면 분자가 2 되잖아. 근데 얘는 1이야. 얘는 통분하면 2 되는데 그럼 1이 되게 만들어주려면 2분의 1을 곱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여기서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가 여기는 요놈하고 요놈의 차이가 칸수 차이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 지금 이거 차이는 2 나잖아. 두 칸 차이 난다 하면 안 돼. 큰일 나. 칸수 차이는 분모 차이가 아니야. 얘를 만약에 내가 AK라고 바꿔야 돼. 그러면 여기는 이놈은 K 대신에 얼마를 넣었을 때 놈이냐 이거야. K 플러스 1이잖아. K 플러스 1. 그래서 칸수가 한 칸 차이 나요. 한 칸. 한 칸 차이 나면 제일 앞쪽에 1 하나 넣은 거랑 제일 뒤쪽에 n 하나 넣은 게 남는다. 한 개씩 넣은 게 남아. 그러면 1분의 1 빼기 n 넣으면 2n 플러스 1분의 1 앞에 2분의 1 곱해져 있는데 극한을 만난다. n이 무한 들어가면 무한대분의 1 0으로 갈 거니까 답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처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2번. 자, 뭐 어렵지 않은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근과 계수의 관계가 떠오릅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 일단은 근과 계수의 관계 보기 전에 이건 딱 봐도 인수분해가 되는 꼴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보세요. 요거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 요거 지금 딱 보면 요거 인수분해 했을 때가 루트 n 곱하기 루트 n 플러스 1이니까 딱 봐도 두 개의 근이 하나는 요거고 하나는 요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두 근의 곱이고 이게 두 근의 합이네. 그래서 인수분해에서 요거는 뭔가 인수분해에서 만약에 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었으면 문자 들어가 있다고 인수분해 안 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현재 인수분해 되는데 지금은 대놓고 그냥 뭐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을 사용하라 했으니까요. A에는 마이너스 5분의 1 보니까 요거 두 근의 곱은 이거 두 개를 곱한 거죠. 이겁니다. 자, 요거 인수분해 썼어요. 그래서 요거 보니까 하나가 요거 하나가 요거란 거 알겠지? 그니 인수분해 됩니다 지금. 자, 이랬을 때 문제에서 여기는 요 bn분의 am 빼기 bn분의 4 요걸 갖다가 계산하라는데 자, 일단은 루트 요 루트 안에 있는 이놈을 갖다가 이게 지금 두 근의 합이었고요. 이게 두 근의 곱이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저 자리에 뭐 요 5분의 요거를 갖다가 정리해서 여기다 쓰고 요 자리에 요거 쓰고 이래도 되는데 요 안에 있는 요 식의 의미가 일단 뭔지를 한번 먼저 관찰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항상 대입이라는 거는 초반에 안 보이면 뭐 그냥 바로 대입을 해서 정리하는 것도 괜찮은데 일단 식을 정리를 최대한 해놓고 대입은 최후의 순간으로 미루는 게 유리한 거야. 식이 좀 복잡하다 싶으면 있잖아요. 바로 이 복잡한 걸 때려 넣어가지고 그걸 데리고 다니려 하지 말고 식의 의미를 조금 더 관찰해서 정리를 더 할 수 있냐부터 관찰하라고. 정리를 최대한 깔끔하게 해놓고 대입은 마지막 순간에 하란 말이야. 자,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면 지금 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요게 두 근의 합이고요. 두 근의 합이고 밑에는 두 근의 곱 요거 있단 말이야. 자, 마이너스 요거 지금 보니까 알파 베타분의 4 뭐 이건데 이거잖아. 요거 루트를 안에를 정리해보면 알파 베타의 제곱으로 통분을 해보면 말이야. 알파 베타의 제곱으로 요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되고 요 놈은 알파 베타가 하나 더 곱해졌으니까 위에도 이렇게 되잖아. 그랬더니만 이놈 알파 베타 전체분에 요거는 곱셈공식의 변형 아닙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전체 완전 제곱이다. 이렇게 변형이 되는데 요거 제곱 이렇게 변형이 되잖아. 그럼 요거 나오면 절대값 달고 나온다라는 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이거네. 그거 있지? 자, 알파 베타 하고 위에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전체의 절대값 씌운 게 바로 이 루트 안에 거의 의미였어. 되나? 그러면 자, 이제 요거 보니까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자, 요 안에가 루트 안에가 이제 요와 같이 완전 제곱식이 되니까 절대값 뽑고 나왔으니까 요 알파 베타는 누가 봐도 양수니까 그대로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니까 큰 놈에서 작은 놈 빼야 되니까 요 둘 중에 하나가 큰 놈이 얘고 작은 놈이 얘죠. 두 근이 바로 요거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써야 양수 아닙니까? 그지? 자, 다시요. 두 근의 곱은 무조건 양수니까 그냥 빠져나가고 요거는 큰 놈에서 작은 놈 빼야 절대값 씌운 양수가 되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딱 되고 요거는 딱 보자마자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자, 요놈은 여러분 루트 n분의 1이고요. 마이너스 요놈은 여러분 루트 n 플러스 1분의 1이다. 자, 요거 계산하라는 소리. 자, 그러면 요거는 마찬가지로 배운 대로 시그마 k 콜 1에서부터 n까지. 자, 요거를 k로 바꾸치기 해서 루트 k분의 1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1분의 1 이미 이항분리 돼 있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마음속으로 ak라고 보면 얘는 k 대신에 k 플러스 1을 대입한 거니까요. 칸수가 한 칸 차이 납니다. 그럼 앞쪽에 하나 집어넣은 거 1 남고요. 뒤쪽에 n 하나 집어넣은 게 남아. 이렇게. 그리고 이 앞에 극한을 붙여야 돼요. 부분합의 극한이니까. 그러면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 뒤에 놈은 0으로 가게 될 거니까 1이 정답이다 라는 거 찾아내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물론 뭐 여기에 있는 이런 놈들이 그냥 바로 안 보이면 그냥 이 식을 갖다 여기다 정리해서 정리의 시간을 가지면 돼요. 근데 이제 항상 식이 나오면 있잖아. 무작정 이 복잡한 걸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데리고 다닐 생각부터 하지 말고 식을 좀 정리해서 최대한 깔끔하게 만든 다음에 최후의 순간에 대입을 하는 습관을 꼭 들이세요. 그래야 문제를 좀 깔끔하게 풀 수 있고 계산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여기까지가 일단 급수에서 가장 큰 양대 산맥의 계산 문제들 중에 쭉쭉 지우기, 소위 말하는 이항 분리꼴에 대해서 한번 다뤄본 거예요. 그지? 자, 이렇게 해서 유제 2번, 답은 3번. 자, 이제 넘어가 봅니다. 이제 급수와 수열의 극한 사이의 관계라고 했는데 예제 2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는 가기 전에 우리가 또 공부했던 거 하나 정리를 하고 가면 일단은 급수가 n =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뭐 예를 들어서 an 요것이 수렴한다. 자,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게 주어집니다. 급수가
수렴이 주어진다. 어떤 특정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시작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유형이 두 가지가 있다 했어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질문이 여기 안에 있는 이놈이 들어가 있는 뭔가 극한을 묻는다 이거야. 그러면 급수가 수렴하면 요 안에 있는 요 놈의 극한 빵으로 간다. 요거 사용하라는 문제고, 극한을 질문하면 만약에 급수를 갖다가 다시 질문한다 이거야. 다시 어떤 급수가 수렴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질문 대상도 급수의 값을 구하라 했다 이거. 그러면 이런 거죠. 급수가 수렴을 하고, 급수가 수렴을 하면 이 급수들끼리의 선생님이 이칙 연산을 해라고 했잖아요. 이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서 더하기 빼기 실수배까지, 실수배랑 더하기 빼기만 시그마를 따로따로 붙일 수가 있고, 곱하기하고 나누기는 안 된다 했어요. 자, 그래서 시그마, 자, 뭐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k배의 an 플러스 마이너스 l배의 bn. 자, 이런 거는 시그마를 따로따로 씌워서 요거를 적용시키면 요거는 k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l 베타, 이렇게 풀어가는 두 가지 유형이다 라고 했습니다. 유형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만약에 어떤 급수가 수렴한다 하고 극한에 대해서 질문하면 시그마 옆에 있는 전체의 극한값이 0으로 간다. 이거 쓰라는 문제고, 급수가 수렴한다. 물론 이때는 이 급수가 수렴하는 게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두 개를 더하기 빼기로 또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지? 급수가 수렴한다 하고 급수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언제나 이 생각을 꼭 해줘야 된다. 급수끼리의 실수배와 이치기연산 쓰라는 거야. 더하기 빼기. 아시겠지? 눈치를 일단 채고 있어야 돼. 자, 여기 있는 이 놈은 그러니까 급수가 수렴하다 나오고 극한을 물었으니까 아무래도 요거에 대한 이야기겠죠. 요거에 대한 이야기. 예측을 하고 일단 가자 이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 동그라미 친 거 있잖아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2an 마이너스 2n 플러스 1 분의 n제곱 플러스 1. 자, 요 값이 지금 현재 빵으로 간다 이 소리다. 왜요? 이 급수 값이 1로 수렴한다 했으니까 이놈 전체의 극한은 반드시 빵으로 간다. 이게 나한테 주어진 조건인 거야. 그럼 너보고 지금 이거 이용해서 이거의 극한을 구하라 했을까? 결국 우리가 맨날 배우던 그거죠. 네모의 극한이 수렴한다 줄 테니 별표의 극한을 구해보시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이 모양이 여기 등장하도록 만들면 된다 했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 그러면 일단은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될 텐데, 그지? 치환이 있다. 최후의 보루 치환이라는 게 있다. 안 되면 치환하면 돼.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잘 보면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수렴 조건을 갖다가 이용을 할 건데 말이야. 어차피 극한의 계산이라는 것은 수렴하는 것들이 재료로 주어져야 그들끼리의 사칙연산으로 뭔가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보니까 이 뒤쪽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수렴을 하지 않아 이거. 그럼 이 뒤쪽 게 수렴하게 만드는 와중에 이 AN에 관련된 뭔가 수렴 조건이 나오다 보다 이런 생각이 일단 자연스럽게 들어야 돼. 이건 이제 경험을 통해서 간 거야.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사실은 우리가 이런 짓을 할 수 있잖아.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수렴을 한대. 근데 이 옆에다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분의 1을 똑같이 곱해줘도 이렇게 결국은 얘도 0으로 가니까 얘 0으로 가는 상태에서 얘 0으로 가니까 얘 전체도 다시 0으로 가는 거예요. 얘 0으로 가잖아요. 0으로 가는 것끼리 곱했으니까 당연히 0으로 가잖아요. 그럼 얘들은 이 n분의 1을 이렇게 곱해 넣은 것끼리 곱한 것도 전체적으로 0으로 간다 이 뜻이잖아요. 수렴하는 것들끼리의 곱셈이니까요.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결국은 n분의 1을 여기다 갈면 n분의 2an 마이너스 n을 밑에다 딱 곱해주면 이제 요렇게 딱 되면 뭔가 여기 있는 요 놈이 수렴 값으로 가네, 그지? 요 값은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2차분의 2차니까 요 값 지금 2분의 1로 수렴한다. 따라서 너 2분의 1로 가야 된다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분의 an 너 결국은 2로 나눠주면 4분의 1로 간다라는 요거를 갖다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랬을 때 여기는 요 놈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루트
n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n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옆에 an이 곱해져 있는데 자 여기에 요런 모양이 등장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은 뭐 이거지 뭐 장난하나 그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자 그래서 요 뒤에 놈은 지금 현재 4분의 1로 간다라고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요 놈을 갖다가 이제 처리를 하면 되는 건데 요것도 여러분 우리 수일의 극한에서 많이 했으니까 바로 갈게. 요 n을 요 안쪽으로 곱해 넣으면 n제곱이 들어가서 곱해지고 그치? 여기는 그냥 n을 곱하면 되는데 요 부분은 원래는 이게 유리화를 여기 풀이처럼 해야 돼. 소수령은 그 교재 풀이처럼 하면 돼. 근데 이제 선생님은 열심히 연습시켰으니까 요거 완전 정식으로 고쳐볼게. 자 옆에 따로 써볼게. 리미트 n이 뭐가 들어갔을 때 요 n을 안으로 집어넣으면 n제곱이 곱해지니까 n 4제곱 2n제곱 여기다 루트 딱 씌운 거고 그지? 빼기 이거는 n제곱이 된다 이거예요. 자 이거는 완전 제곱식으로 치면 이거는 n제곱에 일단 제곱을 해야 n 4제곱 나오게 2배 요거 하면 요게 나오게 여기 1이어야 되지. 상수항은 어차피 없어질 놈 무시할 놈 쓰지도 말라고 했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 제곱 때문에 루트 없어져서 이렇게 해야 되고 거기서 n제곱을 뺀 거니까 이 극한값 1로 간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럼 이 극한값 동그라미 친 거 1로 가고 요거는 4분의 1로 갔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4분의 1이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내용이었지. 답이 그래서 1번이었습니다. 자 이게 정상적으로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게끔 준비하는 게 중요한데 만약에 이제 안 떠오른다 그래도 절대로 못 풀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자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문제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신 시험 보고 있는 중이다. 내신 시험 보고 있는 중인데 이 상황에서 이게 막혔다. 그러면 일단은 선생님이 야매로 이런 방법이 있다 했잖아. 자 이걸 0되게 하는 AN자리는 한두 개가 아닐 거니까 그냥 이 식을 만족하는 AN 아무거나 하나 잡아낼 수 있으면 여기다가 투입시키면 무조건 답은 똑같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지 않고서는 문제가 성립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 리미트 없다고 생각하고 있잖아. 이걸 등식으로 봐. 그럼 여기 있는 요놈 넘기고 2로 나눈 걸 AN자리 여기다 딱 때려 넣으면 답이 무조건 똑같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야매잖아. 그럼 이제 이거를 수학적으로 좀 있어 보이게 푸는 방법이 바로 치환이잖아.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이걸 CN이라고 더 봐요. 이렇게.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CN이 방으로 간다. 이거 알고 있고 지금 요 놈하고 요 놈을 비교해봐. 아는 놈이고 이거 지금 AN 때문에 못 풀고 있으면 AN은 모르는 놈이야. 그러면 AN을 소거하면서 CN을 이쪽에 딱 나타나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 그럼 AN과 CN의 관계식 하나 있으면 되는데 그게 요거잖아요. 자 요거를 요거 이퀄 CN이라고 두고 요거 AN에 관해서 정리해보면 요거 넘겨서 저쪽으로 보내주고 2로 나누면 되니까 맞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AN의 정체예요. 자 이거를 저 AN 자리에 딱 투입을 시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걸 AN 자리에 딱 투입을 시키면요. 자 여기는 지금 루트 n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n 이렇게 되고 자 여기는 뭐 그대로 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얘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고요. 얘는 지금 보니까 요거 전체가 지금 요것도 지금 사실은 보면 얘는 0으로 가는데 얘는 무한대로 발산하죠. 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놈이 지금 일단 여기 있는 이놈이 무한대로 발산하고 얘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고 이러면 극한을 따로따로 지금 찢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그지? 어떻게 하지?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일단 유리화를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요 밑에가 분모 1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요거 플러스 곱했다고 하면 상수하고 밑에는 직접 곱해봐. 루트 n제곱 플러스 2 더하기 n 여기는 곱했다고 상상만 해봐. 그러면 요놈은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그냥 여기가 2 된단 말이야. 뭐라고? 이거하고 이거 곱하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2돼. 그럼 2랑 2분의 1을 약분되면 결국은 이렇게 되지 않느냐 이거야. 루트
n제곱 플러스 2 더하기 n분의 요거는 2분의 1 날라갔다 치면 요거는 cn이고 요거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지 봐봐. 이 부분은 무한대분의 얘는 아까 0으로 간다며. 무한대분의 0이니까 0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분의 요거만 남아있고 결국은 루트 n제곱 플러스 2 더하기 n 요거는 밑으로 내려오고요. 이렇게 위에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남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분모의 최고차만 보는 거니까 루트 안에서는 2차보다 차수 낮은 걸 제껴버리고 루트 밖에서는 2차보다 낮은 걸 제껴버리고 요것도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여기는 요놈 딱 나오면서요 n으로 나오고 n으로 나오면 2n 되잖아. 2n이고 2n이면 4n 제곱 되죠. 4n 제곱 4n 제곱분의 n 제곱이니까 4분의 1이다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야. 다시 요거 mn 2n 4n 제곱분의 n 제곱 4분의 1 이렇게 되잖아요. 어찌됐건 이거는 치환이라는 걸 이용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여기서 아까 얘를 수렴하기 위해서 n분의 1 n분의 1을 양면에 곱해주니까 이게 안 떠올랐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값이 4분의 1이다 이렇게 찾아내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3번으로 가봅니다. 3번 유제 3번이죠. 자, 요 급수가 수렴을 하고 요 급수가 수렴을 한대요. 그리고 급수를 물었어요. 자, 급수가 수렴한다 나오고 급수를 물으면 이 급수들끼리의 이치견산 실수배 더하기 빼기만 이용해서 얘를 만들어내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선생님 보자마자 2초 만에 답 찾았어요. 이 뒤에 거에서 이 앞에 거를 빼면 바로 얘가 만들어지잖아요. 뭐라고요? 이 뒤에 거 이거를 만약에 그냥 뭐 통째로 xn이라고 이걸 통째로 뭐 예를 들어서 yn이라고 보면 xn에서 yn을 빼버리면 여기 딱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잖아? 2an에서 an 빼면 an이고 bn에서 빼기 2bn이잖아. 그래서 답은 3 빼면 이 빵이다. 답이 얼마야? 3번이에요. 1초 컷이야. 자, 이게 보였으면 바로 답이 3번이라 1초 만에 찍는 거지만 안 보였으면 이렇게 하는 거죠.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2an 플러스 bn 요 값이 지금 3이고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 마이너스 bn 자, 요 값이 일단 3인데 일단 이거 전체를 뭐 세모라고 보고 이거 전체를 네모라고 봤을 때 네모의 급수가 수렴하고 세모의 급수가 수렴했을 때 요걸로 실수배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한 결과는 100% 수렴이잖아. 그치? 그럼 잘 보면 이걸 더해내리면요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거 더해내리면 3배의 an이 되고 그거는 더해내리면 얼마야? 6이죠. 따라서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 요 값은 2로 수렴한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는 이놈이 수렴한다 했고 이놈이 수렴한다 했으니까 다시 요거와 요거를 더하기 빼기 하는 건 여전히 수렴이잖아요.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를 밑에 거에서 위에 거를 뺀다. 밑에 거에서 위에 거를 뺀다. 그러면 당연히 그 뺀 결과도 수렴을 할 수밖에 없잖아. 다시 봐봐. 여기 쳐다봐. 쳐다봐. 요거 수렴을 하고 있고 요거 수렴한다고 구해냈잖아. 그럼 요놈과 요놈을 연산한 것도 여전히 더하기 빼기 한 거는 수렴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 식에서 이 식을 빼봐. 그럼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에서 이걸 빼보라고. 그러면 bn 남잖아요. 그 값은 2에서 3 빼면 1이다. 이렇게 해서 an과 bn이 각각 수렴한다는 걸 찾아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도 수렴하고 이것도 수렴하면 시그마 따로따로 붙일 수 있는 게 실수배와 더하기로 돼 있으니까, 그지? 시그마 an 값은 2였고요. 더하기 2배의 시그마 bn 요 값은 지금 보니까 1이었어요. 그래서 2에서 2를 빼면 2에서 참 2를 더해주면 빵이다. 이렇게 하나하나 수렴값을 구해가지고 억지로 여기다 집어넣어서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치? 그런데 항상 전체적인 고라지를 잘 보는 습관. 이놈에서 이놈을 빼버리면 바로 얘가 만들어지니까. 그치? 3에서 3 뺀 답은 3번이다. 이렇게 찾았으면 되는 거다. 자, 한번 각각을 이렇게 구해가지고 찾아도 되는 문제였고, 각각을 이 수렴하는 놈과 수렴하는 놈의
실수배와 이치 연산으로 만들어낸 결과는 100% 수렴이다. 급수의 성질을 쓰라는 이야기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한번 가봅니다. 유제 4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별표 치세요. 자, 일단 요놈 거 봐라. 급수가 수렴한다 했는데 이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요놈의 극한을 갖다가 물었는데, 자, 그런데 이거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게 이거야. 부분합의 극한 나오면 요게 급수잖아. 자, 뭐라고요? 부분합의 극한을 물었으니까 이게 급수라고. 그러니까 급수를 물었는데 극한을 물으면 요 동그라미 친 개의 극한이 0으로 간다. 그것만 써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 얘는 급수의 정의가 부분합의 극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요 놈이 0으로 간다 뿐만 아니라 이 급수 자체의 값도 필요하다는 걸 느껴야 돼. 왜? 부분합의 극한이 급수단 말이야. 급수. 이 급수 자체의 값 보통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SN이 여기 안 들어가 있고 AN에 관한 극한 물으면 여기는 이 급수 전체가 4로 간다. 이거는 안 쓰이잖아. 그냥 요 안에 있는 요 놈의 극한이 빵이다. 요것만 쓰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 물은 게 부분합의 극한이야. 부분합의 극한은 급수 자체의 값이 요거 필요하다라는 걸 일단 느껴야 된다고. 알겠지? 자, 그러면 얘는 일단 여기 있는 이놈 있잖아요. 이놈의 극한이 빵으로 가야 된다. 왜? 급수가 수렴하니까.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1 요거는 빵으로 가야 되니까,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의 극한 값은 1이다. 요걸 일단 찾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급수를 한번 잘 보면 여기 k라는 문자를 썼네. 자, 이번에는 그러면 뭐 요걸 n이라는 문자, n이라는 문자 쓰면 안 되겠다. k 콜 1에서부터 n까지. 자, 이렇게 놓고요. 요거를 그냥 ak-1 거기다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놈을 그냥 요놈으로 보겠습니다. 자, 요놈 값이 지금 뭐 4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거를 한번 처리를 해보면 이렇잖아요. 결국은 여기는 요놈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ak를 더한 걸 우리는 sn이라고 불러요. aki. 이거는 1을 n번 더한 거니까 요거죠, 요거. 요 값이 지금 4로 간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이제 급수의 정체인데 이놈이 주어진 상태에서 요놈을 구하랍니다. 그럼 잘 봐. 여기 있는 이놈하고 여기 있는 이놈을 잘 봐. 지금 여기 있는 요놈이 들어가 있는 식은 알고 있는데 여기 있는 요놈이 들어가 있는 식이 모르는 대상이잖아. 그러면 언제나 얘는 소거 대상이고 얘가 남는 놈이 돼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얘를 남기고 얘를 소거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관계식. 그럼 딱 보여야지. 이거랑 요거 세 개가 딱 관계를 맺는 식이 뭔지 떠올라야 되겠지? 그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이게 딱 떠올라야 된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는 요 sn-1 요거 대신에 결국은 sn-an 요걸로 바꿔치기 해야 되겠구나. 요게 소거 대상이면 고식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마무리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자, sn-1은 요걸 그대로 넣으면 되나요? an 마이너스 dn 이렇게 있으면 요걸 써먹기 위해서 요거 이쁘게 자리 바꾸면 되잖아, 그냥 이렇게. 그러면 요만큼의 극한이 지금 문제에서 4로 수렴한다 했고, 요 뒤에 있는 극한은 지금 1로 간다 했으니까 극한을 따로따로 씌워서요 4에서 1을 빼면 답은 3이다. 자,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겠지. 결국 이것도 이 급수가 수렴한다 해서 요 동그라미 친 놈의 극한은 1로 간다. 아, 미안하다. 빵으로 간다. 빵. 자, 다시 급수가 수렴하면 동그라미 친 놈의 극한은 빵으로 간다. 그래서 an의 극한이 1로 가는 거죠. 그거와 이번에는 급수 자체의 값도 써먹을 생각을 했어야 되는 이유가 질문한 게 an에 대한 리미트가 아니었어. 부분합에 대한 극한이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요 생각이 올라야 된다. 이거지. 자, 이렇게 이제 푸는 게 정삼지기 풀이고요. 아니면 이제 이것도 괜찮습니다. 자, 요거 여러분 봤으니까 살짝 지워볼게. 자, 결국은 여기 있는 이놈 보세요. 여기는 이놈. 여기 있는 이놈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수열 bn이 수렴한다 치면 우리 이런 것도 공부했잖아요, 여러분. 부분 수열의 원리라는 거 알죠? 부분 수열의 원리.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이 4로 가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의 n-1 요것도 4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우리는 부분 수열의 원리라고 부르잖아. 그럼 여기 있는 이놈 전체가 4로 간다 했으니까, 즉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n-n 요것이 4로 간다 했으니까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여기다가 n-1 집어넣은 거 요것도 4로 가야 돼요. 자, n-1 집어넣어봐. s에 n-, 마이너스 n-을 집어넣어봐. 이놈도 당연히 4로 가야 된다 이거잖아. 그럼 요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n 플러스 1 요 값이 4로 가야 된다 이 소리잖아요. 따라서 요만큼의 극한은 3으로 갈 수밖에 없다. 요렇게 찾아도 되는 문제였죠. 되나? 자, 그러니까 요거를 통째로 bn이라고 보면 bn이 4로 가면 여기다 n 빼기 1 집어넣으면 b의 n-을 또 당연히 4로 가야 된다. 이게 부분수열의 원리잖아.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풀어도 얘가 3으로 간다는 걸 찾아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뭐 요런 거보다는 좀 전에 풀었던 문제가 좀 더 개연성이 있고 소수령 용으로는 맞는 풀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제 4번을 넘어가서 이제 등비급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데, 자, 예제 3번입니다. 이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죠. 아까 예제 1번이었나요? 자, 그거랑 비슷한데 SN이 n에 관한 식으로 주어졌는데 여기 보니까 일반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딱 떠올려야 되는 게 하나밖에 없죠. SN이 2의 2n제곱 플러스 2. 자, 요게 1 이상의 모든 자연수를 성립한다 치면 Sn-1은 2에 2n-1 더하기 2가 될 것이고, 요 놈은 여기다 n 빼기 1을 집어넣으면 요렇게 될 거니까 n이 2 이상의 모든 자연수를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빼서 내리면 요게 바로 an의 정체가 되고요. 2는 날라갈 거고 요거는 2n-2가 되나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는 2의 2 마이너스 2제곱이 4분의 1이니까 여기 4분의 1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1에서 이거 빼면 4분의 3에 2의 2n제곱이 되고 요거는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거는 범위가 교집합만 되겠죠. 요렇게. 자, 이렇게 만족을 할 것이고, 그러면 정확한 초항은 S1을 여기다 1넣어서 구해야 되니까 6이네요. 돼요? 자, 이제 요렇게 일단은 AN을 갖다가 구해줄 수 있다는 거. 자, 요거를 이렇게 해놓고 이제 질문은 이걸 구하랍니다. 이걸 구하라는데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게 정확한 조항이 아니니까 얘는 1부터잖아, 1부터. 그러니까 1 집어넣은 거,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는 따로 요 놈으로 따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1을 집어넣은 거는 분모가 6이고 위에가 1 집어넣으면 3이니까 2분의 1은 따로 떼서 쓰고, 요거는 두 번째 항부터 시작해서 무한번째까지 AN, 요 자리에는 AN 자리에 요걸 집어넣어도 된다 이거잖아. 자, 일단은 요거 딱 보자마자 4분의 3 요거 있잖아, 요거 분모에 가는 거, 이 번분수 취하면 3분의 4 밖으로 빠져나가면 될 거고, 그지? 자, 뭐라고? 4분의 3은 4분의 3분의 1이니까 여기 밖으로 빠져나갔다 치면 요게 2의 n제곱 4의 n제곱 분의 요거는 3의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결국은 요거는 그냥 4분의 3의 n제곱 이렇게 보면 되잖아. 이렇게 보면 되잖아. 자, 그런데 이제 명심을 또 해야 될 게 이거야. 등비수열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갈 때 말이야. 다섯 번째 항 쭉 간다 치면 어디서 잘라서부터 그 뒤쪽으로 보더라도 결국은 첫 번째 항부터 쭉 흘러가는 게 공비가 R이었으면요, 중간에서부터 쭉 가도 여전히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 됩니다. 등비수열이 정체죠. 뭐라고? 첫 번째 항부터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었다면 중간에 어느 항부터 잘라서 그 뒤쪽으로 보더라도 여전히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인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처리할 때는 그냥 공비는 여전히 4분의 3이고 첫째 항은 2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3분의 4는 그대로 두고요. 등비급수합은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1대 1 넣으면 안 되지. 2 넣어야 되는 거야. 2, 16분의 9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요거는 2분의 1에다가 3분의 4배에다가, 자, 이거 분모 문제에 16을 곱해서 정리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거는 16에서 12 빼면 4분의, 다시요, 16에서 4, 3, 12 빼면 4분의 9 이렇게 될 것이고, 요거는 여러분 아름답게 계산하면 약분되고 3 되면서, 그럼 2분의 6이니까요 제까지 2분의 7,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된다, 2번이다 라고 찾아내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뭐
요 밑에 있는 풀이는 이 일반항을 여기는 요 일반항을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해서 집어넣은 거지만 뭐 이걸 뭐 굳이 정리할 필요 있나 그냥 이 정도는 충분히 계산으로 커버칠 수 있죠.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런 걸 했을 때 나오는 요 일반항은 언제나 두 번째부터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그지? 습관적으로 여기 첫 번째 집어넣은 A1 있잖아. 그놈은 항상 S1으로 대체하는 습관을 들이면 돼요. 아시겠지? 자, 요거는 어차피 급수의 세계에서는 등차 수열은 나올 수가 없으니까 등차 수열은 등차 급수란 말 들어본 적이 없죠? 그 이유는 등차 수열은 어차피 무조건 발산이에요. 등비수열이 왔을 때는 중간에 어떤 항부터 잘라서 보더라도 그 뒤쪽으로 여전히 공비가 아닌 등비수열이 되기 때문에 그 앞부분을 따로 찔끔 더하고 어느 순간부터 뒤쪽으로 등비급수로 처리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이거는 등비수열만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이 급수가 수렴하는 수열이라면 다 가능한 겁니다. 앞부분이 일정한 값으로 가고 어느 순간부터 그 뒤쪽으로 수렴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수렴값은 이거 찔끔 더하고 여기서부터 급수로 처리해도 괜찮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분의 7이 나온다. 계산을 해봤고요. 자 이제 5번 한번 가봅시다. 5번 유제 5번이죠. 자 n을 3으로 나눈 나머지를 an이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뭐 대다수가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풀겠죠. 나열이라는 거잖아요. 4의 1제곱분의 a1 더하기 4의 2제곱분의 a2 더하기 4의 3제곱분의 a3. 자 이렇게 쭉 갈 건데 문제에서 n이라는 게 an 옆에 있는 요놈 첨자를 말하잖아. 요 첨자를 3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0 아니면 1 아니면 2밖에 없겠죠. 네? 그럼 요거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거고 요거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거고 요거는 3의 배수니까 빵인 거잖아. 그럼 결국은 이 뒤쪽으로 계속 이거네. 1, 2, 빵 이렇게 나오겠네. 이렇게 자 이렇게 쭉 갈 거니까 결국은 이건 어차피 빵이니까 없다고 보고 말이야. 여기에 분자가 1인 놈들 따로따로 분자가 2인 놈들 따로따로 이렇게 봐서 따로따로 수렴하니까 두 개를 더해보면 말이야. 자 이거를 이렇게 1인 놈들끼리 그 다음에 여기는 분자가 2인 놈들끼리 따로따로 더해보면 자 여기서 이렇게 갈 때 공비가 4의 3제곱분의 1이잖아요. 첫째 항은 요거는 4분의 1이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분자가 2인 놈들은 여전히 공비가 4의 3제곱분의 1이잖아. 첫째 항은 요거잖아. 4의 제곱분의 2. 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 당연히 답이죠. 내신 볼 때는 이렇게 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전혀 무방한데 만약에 논술이나 소수령이어서 만약에 자기가 이렇게 답을 썼다. 여기는 0이니까 촥촥 날아가고 분자가 1인 놈들끼리 모아서 쓰고 분자가 2인 놈들끼리 모아서 썼다. 상당히 이거는 감점 요인이 심각하게 있을 수 있는 답안이에요. 내신 볼 때야 당연히 이렇게 풀면 되지. 내신 볼 때야. 근데 이제 만약에 자기가 이게 소수령이다 논술이다 그러면 이거 안 돼.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 그러면 일단 답은 이게 맞는데 소수령 논술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 하기 전에 말이다. 여러분 이런 거 이제 이런 거를 봐봐. 우리가 AN이 첫째 항 곱하기 공비 BN이 첫째 항 곱하기 공비가 R2인 이런 등비 수열일 때 이것도 앞으로 계속 따라붙으니까 여기서 바로 한번 더 정리를 하자. 이 등비 수열 첫 번째로 곱한 거 있잖아. 자 첫째 항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니까 공비의 변화에만 관심을 가져봐. 얘는 공비가 R1이고 얘는 공비가 R2예요. 그 둘을 곱했다 그러면 공비가 R1, R2가 되잖아요. 공비의 변화에만. 예를 들면 공비가 2인 등비 수열과 공비가 3인 등비 수열 곱하면 공비가 6 된다는 거야. 자 이제 두 번째로 밑에 깔리는 수열은 0이 아니다. 언제나 매순간. 자 AN분의 BN을 하게 되면 등비 수열분의 등비 수열은 여전히 등비 수열인데 이거는 공비가 뭐 되냐면 R1분의 R2가 돼요. 즉 공비가 6인 등비 수열을 공비가 2인 등비 수열로 나눴다. 그리고 공비가 3 된다는 거야.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등비 수열에다가 실수배를 해봤자 K배를 해봤자 얘는 공비가 바뀌지 않습니다. R1이에요. 야 여기다가 K배 해봤자 초항만 바뀌지 공비는 변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번째 만약에 등비 수열끼리 더하고 뺐다. 그럼 일반적으로 얘는 등비 수열이 되질 않아.
지금 4번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이거야. 잘 봐. 등비 수열끼리 더하고 빼면 등비 수열이 일반적으로 되질 않는데 예를 들면 AN의 공비가 R이고 BN도 공비가 R인 상태다. 이거. 두 개가 공비가 똑같아. 두 개가 공비가 똑같으면 이거는 공식으로 하면 유도해보자. 식으로 AN이 A1R의 n-1제곱이고 BN은 B1R의 n-1제곱이면 이거 두 개를 더하고 빼면 R의 n-1제곱이 묶어져 나가잖아 밖으로. 그래서 A1 더하기 빼기 B1이 돼서 이거 두 개를 더하고 뺀 결과는 여전히 등비 수열이 되는데 더 당이나 뭐라고 해야 되냐면 더 어떤 주목할 점은 말이 잘 안 되네. 이 뭐 무식해서 어휘력이 부족해서 그렇겠죠. 국어가 공비가 드라마틱 상황이라고 할게. 드라마틱한 상황은 공비가 R인 놈을 더하고 뺐잖아. 그래도 여전히 공비가 R이야. 공비가 안 바뀐다는 거야. 뭐라고요? 공비가 똑같이 R인 놈을 등비수열이야 더하고 뺀 결과는 여전히 등비수열이 되고 그 공비는 바뀌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도 아까 봐. 얘들끼리만 봐도 공비가 4의 3제곱분의 1이고 얘들끼리만 봐도 공비가 4의 3제곱분의 1이라서 이거 지금 두 개가 공비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거 두 개를 한 덩어리로 봐도 된다 이런 소리 아니겠어? 더 나아가서는 이거 세 개도 그냥 한 덩어리로 봐도 된다 그 이야기 아니겠어? 왜냐면 얘들도 그냥 분자가 방일 뿐 공비는 여전히 세 칸씩 건너뛰면서 가니까 4의 3제곱분의 1일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소수령으로 쓸 때는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교대급수라고 부르잖아요. 수열에 네 가지 종류가 있잖아. 수능에 등장하는 등차, 등비, 그 다음에 주기, 교대야. 그럼 교대 수열이란 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짝수 번째 항들끼리는 등차 수열로 가고 홀수 번째 항들끼리는 등비 수열로 가고 그들끼리는 규칙이 일정한데 홀수 번째랑 짝수 번째는 규칙이 다른 거야. 아니면 3의 배수들끼리는 혹은 3으로 나눈 나머지 1인 놈들끼리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놈들끼리는 같은 규칙으로 가는데 3의 배수랑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거랑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것들 사이에는 어떤 규칙이 발생하지 않는 거. 이런 걸 교대수열이라고 부르고 그 수열이 등장했을 때 급수를 교대급수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주기수열이랑 교대수열의 합을 물을 때는 언제나 주기만큼씩 끊어서 본다. 여러분 사실은 교대수열도 숫자 자체가 주기가 있는 게 아니라 규칙의 주기성은 존재하는 수열이거든. 원래 우리가 대놓고 주기수열이라고 부르는 거는 숫자에 주기가 있는 거야. 1, 2, 3, 그 다음에 또 1, 2, 3, 그 다음 또 1, 2, 3 이렇게 숫자의 주기성이 있는 걸 주기수열이라고 부르고 규칙의 주기성이 있는 게 교대수열의 정체야. 어찌됐건 주기수열이든 교대수열이든 만약에 그 규칙의 주기가 3이면 3개씩 묶어서 관찰하는 거야. 합을 구할 때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소수령으로 쓴다면 요거는 이 3개들이 묶음을 하나의 항으로 보면 느낌이 이걸 n번째 항까지 더한 걸 우리는 부분합이라고 그러잖아. 그 부분합이 원래는 그러니까 k = 1에서부터 n까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부분합이란 건 반드시 n번째 항까지 가야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아니야. 이게 2n까지 가든 3n까지 가든 일정한 유한 합을 갖다가 부분합이라고 칭하는 거지 반드시 n번째 항까지 가야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이걸 만약에 3n 이렇게 딱 더하겠다 치면 이렇게 쓰면 이제 이게 뭡니까? 첫 번째 항부터 3n번째 항까지 합이잖아. 그런데 지금 이거는 규칙의 주기성이 3이잖아요. 3으로 나눈 나머지에 의해서 3의 배수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잖아. 그럼 이거는 결국은 3개를 한 묶음으로 보면서 마치 얘를 하나의 첫 번째 항, 얘를 두 번째 항, 그 다음 3개를 세 번째 항 이렇게 관찰을 하겠다는 뜻이거든. 그럼 요거를 이렇게 가겠다는 거야. 3개씩 묶음으로 n 묶음이라고 보겠다는 거야. 첫 번째 항부터 3n까지 하면 항이 3n개 나오잖아요. 그 3n개를 3개씩 묶음으로 묶어봐. 그럼 n 묶음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보겠다는 거죠. 여기를 그냥 요거 괄호 안에를 자 4분의 원래 이 a, k 요거 있잖아요. 요게 여기가 처음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놈 여기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놈 여기는 3의 배수 이렇게 되잖아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놈이 자 여기다 1 집어넣었을 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놈인데 1부터 시작하게 만들어야죠.
자, 이렇게 딱 보겠다는 거거든. 자, 그러면 1 집어넣으면 4분의 A1, 4의 제곱분의 A2, 그죠? 4의 세제곱분의 A3. 자, 2 집어넣으면 그 다음 3개. 3 집어넣으면 그 다음 3개. 이렇게 가면 여기다가 극한을 취하면 된다. 이 소리거든, 지금. 요게 지금 3개들이로 가고 있었으니까 3개씩 묶음으로 봐서 부분합을 그냥 요 3개 더한 걸, 요 3개 더한 걸 그냥 하나의 항으로 보면 이걸 n번째까지 더하면 실제로는 수열로는 3n개인 거죠. 3n개. 그래서 원래 여기가 1부터 3n까지 요거를 부분합으로 봐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부분합이란 걸 그냥 유한계의 합을 말하는 거니까 그 3n개를 3개씩 묶음으로 n 묶음으로 처리하겠다가 교대급수를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랬을 때 여기는 이놈은 언제나 1이 되고요. 여기는 이놈은 언제나 2가 되고요. 여기는 이놈은 언제나 빵이 되더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놈들 전부 지금 봐봐. 얘도 분자가 1인 놈들끼리 공비가 4의 3제곱분의 1이었고 얘도 분자가 2인 놈들끼리도 4의 3제곱분의 1, 요것도 4의 3제곱분의 1 공비가 똑같았으니까 결국은 이거 3개 더한 것 자체도 여전히 공비가 4의 3제곱분의 1인 등비 수열이란 말이야. 여기 공비가 R인 놈들끼리 더하거나 빼도 여전히 공비가 R이다. 자, 분자가 1인 놈들끼리끼리, 분자가 2인 놈들끼리끼리, 분자가 빵인 놈들끼리끼리 전체 공비가 언제나 4의 3제곱분의 1이었으면 이거 3개 더한 놈도 공비가 4의 3제곱분의 1인 등비 수열이라고. 자, 그래서 첫째 항은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거. 자, 여기 1 넣은 거 4분의 요거죠. 요게 첫째 항이죠. 자, 이거는 어차피 0이니까 요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답이다. 요걸 아까 요렇게 찢어서 쓰고 요렇게 찢어서 쓴 게 아까 첫 번째 객관식 풀이었고요. 객관식 나왔을 때는 그냥 분자가 1인 놈들끼리, 분자가 2인 놈들끼리 그렇게 풀어도 답은 무조건 맞아떨어지게 돼 있지. 좀 센스 있는 사람은 그냥 이거 두 개를 묶어서 한 덩어리로 봤어도 되고 공비가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래?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분모 분자의 4의 3제곱을 보면 64에서 1 빼면 63인가요? 여기는 4의 3제곱 보면 16, 여기는 4의 3제곱 보면 8 이렇게 되겠죠. 그럼 63분의 24 이렇게 되나? 3, 2, 6, 3, 8에 24, 21분의 8 이렇게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4번 요게 정답이죠. 자,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이 두 번째 풀이는 아까 첫 번째 풀이에서 객관식은 끝냈어야 돼. 객관식 그래 풀어도 돼요. 소수령은 일단 요게 교대급수니까 이렇게 형식에 맞춰서 쓸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자, 요거 기억하자. 공비가 R1, R2인 등비수열은 곱하면 공비가 서로 곱해진 게 새로운 공비로 작동. 나눠지면 나눠진 공비가 새로운 공비로 작동. 그 다음에 실수배를 했을 때는 공비가 안 바뀌고. 자, 일반적으로 등비 더하면 등비수열이 되질 않아. 그러나 공비가 만약에 똑같았다라면 그것들끼리 더한 것도 공비가 여전히 유지되는 변하지 않는 등비수열이 된다. 꼭 기억을 해놓고 있어라.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6번. 자, 요 이야기는 뭐 레벨 1, 2, 3 나올 때마다 한 번씩 하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거니까 여러 번 반복하면 더 잘 알겠지 뭐. 자, 보니까 요거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는 요놈 보니까 8의 n제곱분의 5의 n제곱. 요 밑에 건 공비가 8이고 요거는 5니까요. 요거를 나눈 거는 8분의 5가 공비가 된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서 느끼지 말고 바로바로 보여야 돼. 이건 밑에가 8이 공비고 요거는 5니까 8분의 5가 공비네. 이렇게 바로 보여야 돼. 자, 요거는 8분의 A 이렇게 되겠죠. 자, 이놈이 값이 실수 A로 수렴을 한대요.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여기는 요놈 등비수열인데 등비수열의 공비가 8분의 5면 빼기 1과 1 사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요놈 시그마 취향에 지금 수렴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거 일단 이거 수렴을 해요. 근데 이 이야기 왜 하냐면 지금 이거 전체가 수렴을 하고 여기는 요놈이 수렴을 하면 요 뒤에 놈도 자동 수렴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밝히면 돼? 자, 이 네모 전체가 여러분 봐. 네모 전체가 수렴입니다. 세모 전체가 수렴인데 급수예요. 그러면 그 두 개의 수렴하는 재료를 실수배 더하기 빼기한 결과는 무조건 수렴. 이게 급수의 성질 아니야. 이거 전체가 수렴하고 요놈이 수렴을 한다면 이놈에서 이놈 뺀
요놈의 급수 당연히 수렴을 해야 되는 거야. 원래는 논술이나 이런 데서는 얘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하니까 요놈에다가 시그마 취한 거는 요놈에서 요놈 뺀값으로 만들어낼 수 있으니 수렴한다. 이런 걸 밝혀주고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누가 객관식 풀 때 그렇게 하니, 그지? 요 앞쪽에 게 수렴을 하는데 요 전체가 수렴하면 너도 할 수 없이 수렴해야 된다. 이런 걸 그냥 알고 쓰는 거지. 알고 써야 돼. 자, 밝히는 거는 이렇게 밝히면 된다 했다. 만약에 서수렴이면 이놈 전체가 수렴하고 요놈도 수렴하니 이들끼리의 빼기한 결과인 요놈의 시그마도 당연히 수렴한다. 이렇게 써놓고 이제 문제를 시작하면 되겠죠. 서수렴이나 논술은. 자, 어찌됐건 우리는 객관식이니까 요거 당연히 앞에 게 수렴하니까 요것도 수렴을 해야만 전체가 수렴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8분의 5 이렇게 될 거고, 자, 이놈 계산하면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8분의 a. 이건 이 값이 a가 된대요. 단 이 뒤에 놈이 수렴하기 위해서는 8분의 a라는 게 0이거나 혹은 8분의 a라는 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여야 된다. 급수니까 등호 안 들어가죠. 자, 이게 뭔데요? 첫째 항이 빵이거나 아니면 공비가 빼기 1과 1 사이에 돼. 이게 지금 선생님 여기다 쓴 게 뭐야, 이게 이 급수가 수렴할 조건이잖아요. 자, 그런데 첫째 항과 공비의 모양이 똑같다 보니까 여기가 n제곱일 때 언제나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게 1이고 n제곱일 때 여기 있는 0이 요 안에 범위안이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합집합해봤자 사실은 요것만 만족하면 되겠죠. 그러나 얘를 놓치지 않도록 해라. 얘 놓치면 틀리는 문제가 저 뒤에 레벨 1, 2, 3인가 어딘가에 나온다. 알겠니? 정신 똑바로 차려. 꼼꼼해야 돼. 자, 그래서 나중에 A를 구한 다음에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된다. 여러 개 나오면 또 범위 안에 있는 것만 답이지. 자, 이거 정리를 해보면 분모 문제 8을 한번 곱해보면요. 요거는 8에서 5 빼면 3분의 5, 3분의 5가 되고요. 이거는 분모 문제 8 곱하면 8 빼기 A분의 A. 요 값이 지금 A다. 요거 아닙니까? 양변에 3 곱하기 8 빼기 A를 곱하면 요거는 5, 8 빼기 A가 될 것이고, 여기는 3 곱하기 8 빼기 A가 3A가 될 것이고, 그치? 여기는 A, 3 곱하기 8 빼기 A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요거 정리를 해봅시다. 마이너스 3A 제곱 넘기면 3A 제곱이 남아있을 거고, 자, 이제 요거는 마이너스 5A, 요거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겠죠. 자, 마이너스 2A에다가 요거까지 넘어가야 되네. 3, 8에 24 그러면 26A 이렇게 되겠네. 다시요. 마이너스 2A인데 요거까지 넘어가면 이렇게. 자, 이제 상수항은 5, 8에 40 40인가? 자, 요렇게 일단 정리가 되겠고, 이렇게 하면요 6이고 20이니까 둘 다 빼기. 그럼 A는 3분의 20이거나 A는 2가 나오는데, 요 중에서 요 둘 중에서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걸 갖다가 선택을 해야 될까, 그지? 자, 잠깐만, 이게 3분의 20이거나 둘 다 들어가네? 3분의 20도 이 범위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2도 들어가고. 아, 그러면 이거 두 개가 다 답이네. 아, 그도 그럴 것이 모든 A 값에 합을 물었으니까 A가 한 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저 질문에서 드러났네, 그지? 자,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하란 거니까 3분의 20에다가 6 더하기 26이죠. 자, 요거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니까요. 아래 위로 더하라 했으니까 정답은 29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제 6번까지 마무리를 해보고, 자, 요번에 이제 사실은 급수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이제 극한하고 좀 난이도 차이가 있죠. 급수가 극한보다는 훨씬 좀 어려운 느낌이 듭니다, 그지? 그러나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으로 철저하게 복습을 한 학생들은 그다지 어려움 없이 받아들였을 거라고 믿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교재용을 해보니까 이 레벨 1, 2, 3도 자, 레벨 2 문제에서 저 뒤에 이제 그림과 관련된 문제 6번, 7번 요거 좀 어렵습니다. 6번, 7번. 그리고 레벨 3, 3번 문제는 거의 수능 중킬러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레벨 3, 3번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 어쩔 수 없죠. 뭐. 복습을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겠지. 바로 그냥 자기가 못 푼다고 좌절하지 말고 배우고 난 다음에 복습을 철저히 하시면 돼요. 자, 쉬었다가 레벨 1, 2, 3 잘라갑니다. 자, 수고했습니다.